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활해서합계의 대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대상에서는 바로 레전이라고 하는 그 상을 통해서 형벌을 할 적에 밝게 실상을 파악하고 바로 위험으로서 형을 처단하는 벌과 법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이라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하고 제정된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이라고, 처벌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대상이 어떤 의미인가를 쉽게 이해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뇌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례로 바꿔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대상을 읽을 적에는 항상 거꾸로 읽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단에서는 아래서부터 위로 효가 올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래서부터 위로 우리가 읽어가지만 상에 있어서는 반대인 것입니다. 상은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이 이 번개전자가 이 이허중은 밝으니까 번개, 그리고 진괴는 우레 뇌자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순서대로 읽은다면 뇌전이 아니라 절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대상의 상을 읽는 방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요. 이게 그래서 뇌전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절뇌로 우리는 바꾼 것입니다. 상을 읽는 방식이 그러하니까 전례가 서합이니 선왕이 이하야 선왕이 이걸 본받아서 명벌칙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벌을 밝히고 법을 정리한다가 신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자께서도 뇌전은 당작 전례해서 다른 대상의 예를 따라서 써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대상에 대한 개요는 바로 명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밝을 명자의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밝을 명자. 밝을 명자는 명자이기 때문에 시의 개념이에요. 백성에 보여주다예요. 벌을 밝히다는. 백성들에게 보여줘서 사지지소피요. 백성으로 하여금 피할 바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런데 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법을 신칙하다, 법을 정리하다. 이것은 어떤 대로 글자가 나오느냐? 방자가 나왔죠. 백성들이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방비를 시키는 거예요. 방비를. 그래서 사지지소해라,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할 바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런 법에 걸리면 큰일 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두려워해야 할 법을 가르쳐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더 밝히면 명벌이라는 명자는 어떻게 쓰이는 것이냐? 이 밝을 명자는 변별하고 정밀하게 살피다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할 때 이 칙자의 뜻은 정돈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칙. 그리고
엄경, 엄하게 경계하다. 이러한 뜻으로 신칙이라는 칙자가 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밝을 명자는 자연히 어디 걷어요? 번개불이 걷죠. 번개의 광명이 걷죠. 이걸 상징한 것이고, 칙이라고 하는 것은 엄경이면 뭐가 나오겠어요? 우레의 천둥 소리의 위험을 상징한 것이에요. 그러면 벌이란 건 뭐냐? 이건 일시에 사용하는 법이에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사용되는 법을 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이라고 쓰면은 우리는 헌법, 뭔 법. 그래서 우리는 처벌이라는 말하고 뭐 민법이니 뭔 법이니 할 때 법자가 쓰이면 평소에 이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벌과 법이 달라요. 법에 의해서 사용할 때는 처벌이에요. 그래서 일시라는 말하고 평소에 정해놨다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일시 소용지 윤당자는 우리가 일시에 사용하기를 거기에 진실로 마땅케 한다라는 것은 일시 소용지 윤당이 뭐예요? 처벌이죠. 처벌은 시, 평일, 소정지, 신필자라 평소에 정해놓은 신필이 뭐예요? 법이죠. 신필은 믿음과 반드시 그렇게 할 거라고 이걸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명기벌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처벌을 밝히는 것이 곧 칙기법이다. 그 법을 정돈한 바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명벌과 칙법은 두 가지가 성질이 다르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구라고 하는 것은 이 활의 서합계의 육효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이것부터 먼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초효와 상효는 지위가 없기 때문에 지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수형지상이 나온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운데의 사효는 지위가 있으니까 용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효는 우리말로 하면 이건 법관인 것입니다. 이게. 육효는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육효를 평가한 것입니다. 이게 육효본은 서하부 육효를 보는 기준선인 것입니다. 이 선에서 봤을 때 초효는 형을 받을 때 어떻게 할까? 범죄의 촉이면 죄가 적죠. 그리고 초라고 하는 것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디 부분에 속하느냐? 초라고 하는 것이 상과 하의 위와 아래의 개념으로 하면 초는 어디 자리냐면 아래 발목의 자리예요. 이게. 그래서 구교하야 그런 거예요. 바로 이 교라고 하는 것은 형틀이에요. 다리를 자르는 형틀. 형틀을 신었으니까 발을 형틀 속에 넣고 자른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발을 자른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형틀을 신구자가 동사되죠. 형틀을 발에다 씌워가지고 어디를 잘랐느냐? 발뒤꿈치를 잘랐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것이 형을 받은 장소로 하면 아랫자리고 발뒤꿈치 자른 자리는 사람이 죽고 막 그런 것보다는 적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형벌에 작은 죄에 작은 형벌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다리를 잘렸는데도 무구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것은 뒤에 보시면 돼요. 이건 공자께서 개사전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으니까.
자, 본의를 보시면 초상은 무의하니 위 수형지상이요 가운데의 사요는 용형지상으로 지있는 사람이다. 이게 핵심이고, 그러면 초현은 어디냐? 초현은 괴의 시작에 있다예요. 그러면 죄의 시작이자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초범이에요. 초범자, 처음 법을 범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박 과소를 해요. 죄는 적고 허물도 적어요. 그리고 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겹쳐놓으면 고로위 구교 멸지지상이라, 형틀을 신고서 발뒤꿈치가 잘려버리는 상이 된다. 그래서 이 발뒤꿈치 하나 자를 정도면 죽는 것보다야 작은 형벌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왜 묵으냐? 사람이 지하가 초라. 처음 이 자리에서 악이 바로 멈췄다. 그래서 무고하니, 점자가 소상이 뭐라, 점친 사람이 소상은 뭐예요? 적게 다쳤다 소리가. 멸치잖아요. 발뒤꿈치를 자른 것은 소상이에요. 그리고 무고하다. 그 악을 멈췄으니까. 상활, 구교멸지는 불행야라. 여기에 발을 잘려버렸으니까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니까 뭘 비유했어요? 걸어가지 못했다는 죄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지 못하듯이 범죄의 길로 걸어가는 발목이 잘렸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멸지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발을 가지고 범죄의 발로 봤죠. 그래 놓으니까 우유불진어 악지상이라, 악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은 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본 것이에요. 자, 앞에서 미진한 부분을 운봉호 씨 말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운봉호 씨가 이 말은 공자 말 이전에 덧붙였어요. 하계는 위진이니 아랫괴가 진괴가 되니 멸지하야. 그 발뒤꿈치를 잘라서 사기 불감 여진지동야라. 그로하여금 감히 진괴처럼 날뛰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진괴는 앞으로 크게 범죄로 날뛸 수 있는데 다리를 딱 잘라버리니까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괴를 동하지 못하게 만든다로 불행을 갖다 붙여본 것이에요. 운봉호 씨는 여기에 불행을 괴에다 맞춘 것이에요. 이 진괴에다가. 진괴가 어때요? 이 양을 갖다 잘라버리니까 우리 생각 속에 뭘로 바뀌어요? 양을 잘라버리니까 음의 성질로 만들어 놓으니까 진괴의 속성이 사라졌다, 딱 이렇게 봐본 거예요. 이게 운봉호 씨가 지금 머리를 그렇게 마음속에 둔 것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로하여금 감히 진괴처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동적진의 악이라. 만약에 움직였더라면 악으로 더 발전해 갔을 거라고. 그래서 운봉호 씨의 그 어떤 차관점은 우리가 글을 볼 적에 괴에 맞춰서 불행이라고 하는 거 가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운봉호 씨 말이에요. 공자께서 개사전에서 이 부분을 뭐라 말했느냐? 자왈. 소인은 불치불이 나고, 이 소인의 속성이라는 것이 불이 난 것도 부끄러워하지도 못하는 이 양심도 없고 불에 불이하며 불의를 겁을 내지도 않아요, 소인들은. 그리고 세 번째, 불견리면 불곤하고, 소인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보지 않으면 권면하지 않는다는 힘쓰질 않아요. 뭔가 나한테 이득이 되면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해요. 근데 이득이 안 보이면 꼼짝을 안 해버려요. 불이면 불징하나니, 그리고 사람이 위험으로 가지고 혼쭐 내지 않으면 또 조심도 안 해버려요. 바로 이게 소인의 속성 4가지다. 이런 사람들이 이번에 어땠어요? 소징이란 소리가 적게 징계했다 소리를 다른 말로 하면 소상과 같은 말이죠. 작은 상처를 줘가지고 징계를 했더니 그게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앞으로 큰 것을 경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소인에게는 복이다. 소인지 복이라고 써본 거예요. 이걸 소징대개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작은 잘못을 해갖고 한번 혼쭐 나면 다음에는 큰 잘못을 조심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게 복된 일이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그래서 주역에 구겨멸지 묵으라 하니 형틀을 씌워가지고 다리가 잘렸는데도 묵으라고 하니 바로 이런 걸 가지고 소징대개를 가지고 말한다. 이게 공자 말씀이에요. 자, 6.15부터는 용형자이기 때문에 형벌을 사용하는 소위 법관이기 때문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스리는 게 나온 것입니다. 범죄자를 다스리는 것이 뭔 글자로 모두 표현되냐면 씹을 서자인 것입니다. 이게. 자, 6사면은 석육할 때 서자. 그리고 이 부라든지 석육이라든지 이것은 범죄자의 대상. 이게. 그러면 부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입에다가 음식물을 넣었을 때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살코기 고기 덤버지가 입에 들어간 것이에요. 고기 덤버지 입에 들어가면 씹기가 좋아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건포를 입에다 넣으면 뻣뻣해 가지고 씹기가 더 힘들어요. 이것은 범죄자를 다스리기 어려운 자를 비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초육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씹기가 좋아요. 고기점이에요. 살코기예요. 그래서 쉽게 다스릴 수 있으나 그 소리예요. 범죄자를. 범죄자가 살코기예요. 범죄자가 건포처럼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육이라는 것은 유로서 이니까 중정자리가 하기 때문에 그 다스리는 바가 서부집이라 마치 살코기 쉽게 이빨이, 이 입은 알겠죠. 이빨이 잘 들어가서 잘 씹힌 것과 같다. 그러나 멸빈이 그래도 이 사람도 법관으로서 범죄자한테 오히려 당하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러느냐? 이건 간단해요. 법관은 유하고 범죄자는 초구처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관들도 그 악랄한 범죄자를 만나면 해코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 경우예요. 유로서 위에 강을 위로 타고 있으니 초강이 미복하야 이 초효의 강직한 양이 굴복을 안 해가지고 이놈이 해코지를 한 것이에요. 도리어 법관이 상처가 없을 수 없다. 죽기 살기로 달라든 사람한테는 못 당한 것이에요. 아무리 법관도. 그러지만 무고다. 할 일 다 해서 괜찮다. 제유부정하니 제사 지낼 때 살코기를 삶은 솥이 있으니 육지유치로 이 부정이라고 하는 살코기는 고기가 부들부들해서 서희 이합자라
씹으면 쉽게 입에서 바로 잘리는 부분이다. 유기는 중정이라. 유기는 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유기는 중정이라. 그러기 때문에 고기 서치가, 그 다스리는 바가 여서부지이나 살코기 씹는 것처럼 쉽게 다스릴 수 있다. 그러지만 이게 초구하고 관계 속에 유로서 강한 자리를 바로 타고 있는 터라 아무리 쉽지는 역불면의 상멸기비하니, 또한 그 코를 다치는, 바로 코를 다쳤으니까 적게는 코피가 났을 것이고 크게는 코뼈가 부러졌겠죠. 코를 다치는 격이니 점자 수상이 종무고야라. 점친 사람이 비록 조금 상처는 입지만 끝내는 괜찮다, 이 괴가. 상활서보멸비는 승광열쇠라. 자, 아무리 중정을 지켜도 마구잡이로 덤빈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이 강한 걸 타고 있다 보니까 강한 것이 마구잡이로 할 것 수밖에 없어요. 승강이라는 것은 내 용형의 강강진이라. 이 강강한 사람한테 형벌을 쓰다 보니까 해코지를 당했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자, 육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살코기보다 석육이라고 하는 것인데, 석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석육이라는 것은 짐승을 통째로 말린 것이에요. 그런데 짐승을 통째로 말려도 적은 짐승이면 괜찮아요. 전체 고리위지자라. 전체가 뼈다귀로, 통째로 뼈다귀로 만들어진 자니니 그게 견린지 물려라. 견고하고 린, 질겨요. 씹기가 좀 힘들어요. 육삼은 뭐 때문에 갑자기 뼈다귀 있는 마른 고기가 됐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육이라고 하는 것이 삼자리를 갖다 보니까 원래 허약한 사람인데다가 부중부정을 해버리지 않아요. 중도도 아니고 정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형벌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에요. 이게. 그 말을 포고기에다가 비교한 거예요. 이거는 마른 건포고기 씹는 것처럼 어렵다가 마른 고기 씹다 보니까 어때요? 그 뼈다귀 있는 고기를 씹으려면, 나쁜 말로 하면, 우리 쉬운 말로 하면, 뼈다귀 있는 고기 씹다가 잘못하면 입천장이 찢어지거나 이빨 부러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도관이요. 독을 만나서 소리가. 그 음식에 우리가 독이란 말은 해니까, 독은 해하라로 처리하면 되니까, 뻣뻣한 고기 먹다 씹다가 내 입 다쳤다 이 소리잖아요. 해를 만나니 입을 다치면 이게 벌써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러지만 그거 괜찮다. 석육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통체에 있는 건포. 음유부중정하기 때문에 치인이 인불보관이 사람을 법으로 다스리지만 내가 잘못하니까 범죄자들이 굴복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위서석 우독지상이에요. 그래서 그 뻣뻣한 건포를 씹다가 독을 만난다는 입을 다치는 상이 된다. 점수, 소린이나 점으로 보면 비록 작은 부끄러움은 있지만, 그러나 당시에 서합이라고 하는 현관의 입장에 당해가지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어우에 미무구야라. 바로 이것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사실은 법관들이 잘못해도 법관 쪽으로 모든 게 기운다고요. 이게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활우독은
형벌을 다스리다가 법관들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해를 본다라는 것은 범죄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법관 자신의 지위가 바르지 못해서 법관 자체가 모순인 것이에요. 이게. 성제양 씨가 뭐랬느냐. 6.3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약어제로 위, 거, 간결지 이 칸이 너무 강한 자리, 3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비약어치. 자, 비유를 들면 이것은 꼭 무슨 격인 거는 약어치 이빨은 부실해가지고 이빨은 틀니를 한 사람이 좀 여기까지 하면 너무 비약적이지만 이빨은 나약해가지고 부실부실한 사람이 서부 견뎌야하라. 이거 단단한 음식 먹은 데에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 능히 독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이빨은 부실부실한 사람이 단단한 물건 먹었으니 사람이 이빨이 다치거나 입 안 다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불당은 법관 자신에게 모순이 있다. 이것이. 구사라 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마른 건포를 씹는 격이라. 이게 이 건포치차는 어떤 것이냐.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앞에는 짐승이 통째로 된 건포예요. 근데 짐승이 통째로 돼도 거기는 뼈다귀가 적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고기 살점이 있지만 고기 살점에가 큰 뼈다귀들이 띄고 있으니까 큰 뼈다귀들이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띌 때자. 여기에 뼈다귀는 큰 뼈다귀예요. 이게. 그래서 말은 큰 뼈다귀가 든 건포를 씹는 격이라. 그래가지고 더 금신이 그래도 이 금시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재판을 하려면 재판비를 내야 될 거 아니요. 소송비를. 그것을 30근의 무쇠와 100개의 화살을 바쳐야 돼요. 그런데 쇠와 화살에는 의미가 있어요. 쇠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화살은 곧게. 바로 1차적으로는 소송비예요. 2차적으로는 재판이란 견고하게, 야무지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런 의미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황금 화살이 아니고 무쇠와 화살을 얻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판한 사람이라는 것은 간정이 이롭다. 항상 재판을 어렵게 생각하고 바르게 한 게 이롭다. 그러면 길하다. 자, 그래서 이 치라는 것은 이 제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주례에 보면 옥송에 입이 뭐예요? 입. 입이라는 것은 재판할 사람이 바친 거예요. 균금과 속시를 바친 후에 청지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재판을 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그 대학이나 논어 같은 데 보면 재판한 걸 청송 그랬죠. 들을 청자, 송사송자. 자왈 청송이 오유 있냐나 재판을 듣고서 시비를 가리는 것은 나도 남과 같지만 거기에 청송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속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기직냐라. 이 속에 화살을 바쳐야 하는 것은 그 정직함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속시는 몇 개냐면 100개예요. 그러면 균금은 이 균금을 바친다는 것은 뭐냐? 견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균은 30근을 균이라고 그래요.
구사가 이강으로 거유하야. 구사는 강한 것으로서 강한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법관이 상당히 힘께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요? 강유가 조화를 이뤘죠. 그래 이게 용형기도를 얻었다. 형벌 사용하는 도를 얻었다. 그러므로 이런 상이 있으니 소소유견이로되 씹은 바가 더욱 견고해서 뼈다귀는 크기는 하지만 덕 청송지 이하라. 청송, 재판하는 적절함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관이란 필리역 갓난 정보적 길이니, 재판관이라는 것은 반드시 갓난, 모든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신중하고, 두 번째 바르게 하는 것이 이로운즉. 이래서 기란이 개 점자의 여시하라. 점친 사람은, 점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소위 말을 바꿔 말하면 법관이라 하는 것은 강한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그러운 이런 강과 유가, 소위 엄격함과 너그러움이 조화와 균형을 이뤘을 때 그 모든 법의 처리가 원만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구사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